제 그 블로그에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최근에 솔직히 회원님들이 좀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그 아마 우리가 작년부터 마스터 플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2025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1월, 2월, 3월, 4월까지 이런 영향이 좀 나올 거다. 뭐 여러 가지 정치, 국제 정세,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환율, 그러죠? 우리나라의 환율,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금, 은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작년 말과 금년 초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연말 연초에 연말 뭐 그 다음에 그 1년치 대충 흐름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기 분기별로 또 보고 그 다음에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반 회원 영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영상으로 공개가 되다가 아마 그런 걸 보고 예상 못한 시장의 하락 때문에 당황하시던 분들이 이 채널 얘기도 좀 들어보자 하고 새롭게 제 채널에 들어오게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직 잘 제 채널이 어떤 맛인가 아직 그 경험을 해볼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블로그에 그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 보면 예전에 썼던 글이 있죠. 내 편은 나밖에 없다. 그 2년 반 전에 처음 그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초반에 그런 영상 비슷하게 또 몇 편 만들었었죠.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단기적 흐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내일 뭐 어떻게 될지 일주일 사이에 뭐가 될지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보는 거는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큰 세력과 힘이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눈앞에 보이는 탐욕,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다 같이 가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정치인, 기업인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 학교폭력 멈춰!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세상이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변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3개월, 6개월, 1년 뒤에 국제정세가 이렇게 가고 자산시장은 기축통화 패권을 지켜가려는 마스터 플랜 세력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이렇게 갈 확률이 크다고 저는 항상 확률을 보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2년, 3년간 그 확률 그대로 왔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누가 세상이 망가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특히 저는 기후위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맨 이상한 정치 문제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더 소홀히 하는 거 보면서 착잡합니다. 그거 봐라 잘 됐다 내 말대로 되더니 꼴 좋다 누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타깝죠. 제발 안 그랬으면 하는 거죠. 거기서도 예전에 환율 문제도 말씀드렸었지만 환율 얘기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었죠. 제 추천글에 보면 지금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이게 2022년도 10월 달에 쓴 글이 아니고 링크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 네이버 블로그로 이사 오기 전에 다음 블로그 시절에 2022년 3월 15일 3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신입 회원분들 많으시니까 회원이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살짝 맛배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너무 글자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의 주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환율 좀 본다 이런 거 신경 써서 이렇게 장시간 시계열로 보시는 분들이 아주 예전부터 도시 괴담처럼 보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뭐 이렇게 1900 이 뒤에도 뭐 더 있긴 한데 제일 유명한 게 97년 외환위기 때 이렇게 한번 빵 뜨죠. 원달러 환율이. 자, 이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추세가 있더란 얘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오늘 그 얘기하면 밤새고요. 대충 우리나라가 미국의 차관을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환 썼던 거 아시죠? 원이 아니라 환을 쓰던 500환. 환이라는 개념이 있다가 화폐개혁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원이 됐고요. 그러죠? 여러분들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 써보신 분 있죠? 어렸을 때 저처럼.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개발도상국으로 오면서 개발도상국만의 그 달러에 대비한 환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추세에서 한번 빵 터지죠. 이제 더 멀리 봐야겠지만 IMF 때부터 보자고요. 결국은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 추세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면 일이 한번 터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IMF 끝나고 이렇게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안정이 되지만 절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위제를 버리고 마구 달러를 찍어낸 그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거는 논문 하나 써야 될 정도로 깊은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추세선이 있죠. 떨어지는 추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세선을 한번 빵 떠요. 언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닷컴버블은 별로 영향을 못 미쳤어요. 이때 닷컴버블이 그것이 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었거든요. 닷컴버블은 순전히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요 정도밖에 안 튀어요. 하지만 2008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나죠. 미국의 사실은 채권 문제입니다. 국채 문제고 그러죠. 자, 이때 한번 또 빵 뜹니다. 즉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 여기 제가 이렇게 느낌표를 해놨네요. 빵 뜨죠.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되지만 항상 이때도 예전 최고로 떨어졌던 달러당 900원 시대는 절대 안 와요. 낮춰지더라도 달러당 1000원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래 가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 한 번 뜨고 두 번 뜨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세 번 또 한 번 뜨고 코로나 때 이렇게 뜨는데 그 전부터 이런 거 환시장에서 쭉 직업적으로 보시던 분들이 두려워하던 게 이거였어요. 한 번씩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서 빵 뜨는데 이 추세, 굵은 빨간 선 보이시죠? 이 추세를 벗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추세를 언젠가 시간이 가면서 이 추세를 만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옆으로 가면서.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래서 긴장을 한 거예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때 블로그 하던 시절인데 이거 블로그에 내가 썼던가? 저 혼자 비공개로 보던 저 혼자 보던 때예요. 사람들한테 안 하고 이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여기를 이 몇십 년간의 추세선을 한번 찌릅니다. 찔러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때 우리나라 대표단이 미국에 건너가고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해서 미국에서 좋아. 너는 우리나라의 동맹이고 말 잘 듣는 그때 13개 국가가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달러가 확 오르고 다 환율이 무너져 갖고 막 나라가 흔들리지. 우리 미국이랑 친한 13개 나라는 그때 옐런 누님이 니들은 통화 스와프 내가 파월한테 해가지고 해줄게 했어요. 좋죠. 옐런 누님이 아니죠 그때는. 옐런 누님이었나? 트럼프 시절인데. 자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죠. 야, 이거 한번 정확히 거기 찌르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미국이 통화 스와프 해준다라는 소식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찍고 이 거대한 이 빨간선 추세를 안 벗어나요. 그런데 벗어나는 거하고 안 벗어나는 거 상관없이요. 저는 제 블로그에 그동안 쭉 이제 혼자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블로그를 사람들한테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지식에 제가 쫙
그걸 써놨죠. 반드시 꼭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해주는 거지만 이거 모르고 경제 얘기하면 그거는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근데 어디 경제계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달러가 흔들린다 하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뉴스에 나오지 그전 십몇 년 동안 기축통화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온 적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꽁꽁 숨겨놨었어요. 블로그에서 얘기하고 틈틈이 계속 마스터 플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꼭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추천드립니다. 이거죠. 왕 추천.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제 지식. 이거 모르시면 사람들이 기축통화 말로만 떠들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없어요. 단언컨대 금융인 중에도 없고 경제학 교수님 중에도 이거 제대로 얘기하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워낙에 시야가 좁아서 더 훌륭한 사람들 걸 못 봐서인 확률이 제일 크겠죠. 근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그냥 열심히 장사만 해서 돈 벌면 나라가 잘 되겠지 하고 서양 애들이 짜놓은 이 자본주의 금융판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이제 그 나라들이 대부분 이래요. 근데 예전부터 그 금융판이 경제판이 어떻게 짜여졌고 그래서 근본이제 하다가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근본이제 벗어 이 모든 걸 알면서 지금 돈이란 게 어떤 모습인가를 파악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이 기축통화를 우리하고 다르게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 나라가 G7이에요. 그래서 G7 회의를 뭐 하면은 우리나라도 초청하고 몇 나라 시다발이 초청해서 같이 모입니다. 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자기들끼리 모일 땐 딱 그 7개 나라만 모여서 얘기를 해요. 나머지 애들은 보내고 집에 보내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진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은 세상을 어떻게 걔네들이 지금 근본이제를 벗어나려고 벗어 던지고 잘못된 그 가짜 기축통화 시스템과 준 기축통화국이라고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잡고 가는가 그 비밀인데 그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슬슬 지금 금, 은이나 환율을 보면서 요거 지금 앞으로 2020년 정도가 되면 2010년도, 2008년도에 일이 터졌으니까 보통 10년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터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 터진 것도 사람들은 뭐 TV에 나온 대로 모기지론 사태가 어떻고 뭐 부실 채권이 어떻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동안 앞으로 요 터진 것 때문에 그때부터 또 돈을 미국, 유럽, 일본이 모여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낸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거 다음번에 한번 이런 일이 터지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의 파생 금융상품이 2010년도부터 전 세계가 정성 카지노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저는 안 해봤지만 가끔 이렇게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다른 부서에 있는 다른 젊은 분들 보면은 막 스포츠 토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유흥거리로. 그 보면은 보고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 별게 다 있어. 막 그 축구팀 어디하고 붙는데 총 뭐 몇 번 붙을 때 몇 번 이기고 몇 번 질 거냐에 걸기도 하고요. 오늘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질 거냐에 걸기도 하고 몇 대 몇이거나 무승부일 거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걸기도 하고 선수 교체를 몇 번 하는데 누가 출진할 거 온갖 그 도박을 잘게 갖고 만들어 놨는데 자본주의 합생 파생 금융상품이 21세기 들어와서 그 짝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본주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경제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로 산업이 발달하고 자원이나 이런 게 윤택해져서 전 세계가 다 열심히 부자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20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21세기에는 뭐 들어 힘들게 이래 스포츠 토토에다가 오늘 몇 대 명으로 축구 경기 뭐 어떻게 될 건 이거를 4개를 10개를 만들어놔 한 경기에 요거 하나만 마저도 2달을 먹고 사는데 왜 일을 해? 이것처럼 자본주의 경제가 지금 말도 안 되게 특히 21세기 들어와서요. 그리고 정확히 언제예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그 G7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푼 돈보다 더 많은 돈을 10년 동안 풉니다. 다 합쳐 힘을 합해서. 자, 이제 흥청망청 전 세계 버블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돈 가지고 뭐하러 일해. 한탕을 하자고 스포츠 토토처럼 모든 금융 상품이 이때 무더기로 나와요. 합성 파생 상품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대 몇으로 갈릴까 뭐 온갖 도박. 사실 투자가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하게 투자지. 이건 전 세계가 투기판이에요. 자본주의 투기판. 그래서 뭐 가보지도 않은 홍콩 부동산에 뭘 해가지고 CA로부터 해가지고 뭐 맨날 요새 막 빵빵 터져 문제되는 거 있죠. 계속 터져요. 계속. 그게 다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가 와요. 국가의 어떤 국가 금융의 어떤 규제나 통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요새 나오는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 그림자 금융인데, 자,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성 파생상품 금융 자본주의가 제일 황금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 20세기 후반까지가 자본주의의 황금기였고, 이때부터는 차트로 치면 이렇게 가다가 90도 가까이 쫙 오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버블이죠. 한번 무너질 때가 되죠. 2008년도부터 세상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금융판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은행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60대, 70대 노인분들도 위에서 하도 그냥 저기 지점장님이 쪼니까 또 위에서 본사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르신 해가지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홍콩 부동산부터 해서 무슨 이건데 이 투자해가지고 얼마 이익이 나면 몇 대 몇으로 당신한테 오고 만약에 근데 우리가 했던 것보다 이게 내려가면 그냥 청산돼서 없던 이게 쓰레기가 되고 이거 무슨 완전 경마장에 가지 차라리 경마장에. 그죠? 뭔가 그 고객들한테 그런 걸 권유하는 시대가 이때부터 열려요. 2010년도부터. 자, 그런데 이게 그런 상품이 많아질수록 다음번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미국에서 모기지론 사태 금융위기가 왜 터졌습니까? 그렇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론, 부실 채권들, 아까 말한 말도 안 되는 도박 같은 부실 채권들, 쓰레기 채권들 등급인데 그거를 섞어가지고 건실한 거 몇 개하고 섞어가지고 이 전체를 좋은 상품인 것처럼 막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실이 돼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더 많은 돈이 퍼지니까 스포츠 토토가 막 아주 시리즈로 10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10년 뒤에 또 한 번 터지겠죠? 10년이라는 것은 미국이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 변화예요. 근데 이게 지금 1980년대까지 피크를 치다가 점점 이제 그 제 블로그에 있는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지식 거기서 나온 것처럼 명목금리, 실질금리가 나와요. 사람들이 금에 집중을 서부 시대처럼 금에 집중을 안 하게 하려면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계속 이자가 붙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경제라는 게 막 일구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되다가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서 쓰는 경제를 하자. 우리 다 같이 잘 되자 하면 좋아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한번 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사회주의가 이제 공산주의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한테 지금 절대 저게 좋다고 했다가는 주홍 글씨가 가슴에 새겨지는 빨갱이가 되니까 지금은 감히 어디 가서 사회주의 괜찮은데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나 원래 보면 그 사회주의라는 게 물론 그거를 의도는 좋아요. 그걸 써먹고 제대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인간들이 마치 예전 성각자나 부처님,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밑에서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지들 멋대로 써먹어갖고 또 말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사회주의라는 게 저는 나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제체제에서. 예. 좋은데 그걸 적용을 사람들이 못 시킨 거죠. 못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돈을 갖다 놔도 이제는 그 돈을 항상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 돈이 도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힘들 때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자 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누군가 갖고 있고 제대로 돌지가 않는 때가 오죠. 그래서 돈을 계속
이자를 이제 명목금리 이거는 복잡한 얘기니까 길게 되니까 꼭 그 블로그를 보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내리는데 너무 내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면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때가 와요. 내렸다 올렸다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렸다 올렸다. 그런데 이거를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면 피리어드를 길게 보면 점점 내렸다가 올리려도 경제가 취약해지면서 많이 올리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무너지려고 해서 올리다 차마 못 올리고 다시 내려야 되는 때가 계속 와요. 그래서 짧게 볼 때, 피리어드를 짧게 볼 때는 올랐다가 금리가 내렸다가 오른 것 같지만 더 긴 시계열로 보면 결국은 우하향을 해요. 여기 보이시죠? 40년 동안 우하향을 합니다. 2020년도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경제 지식이라고 반드시 제 블로그와 저와 처음 연이 닿으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셨으면 기축통화가 주말에 한번 딱 날 잡아서 보십시오. 이거 정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얻는 정보예요. 정말로. 전 세계 경제책 다 뒤져보세요. 이거 친절하게 이렇게 써준 책 없습니다.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써있지.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미국이 사실은 피크 치고 미국이 이 제국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이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기축통화국들이. 그래서 미국도 페트로달러 어쩌고 하면서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지가 연장을 했지만 그 연장한 것도 한계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갔다가 올리려다가 그럼 미국 경제 다 망가져 해서 다시 내려주고 알았어 하다가 이렇게 내리다가 야 달러가 쓰레기가 되는데 안 되겠다 올리다가 안 돼 미국 경제 망가져 해서 또 알았어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올리긴 올린데 예전만큼 못 올리면서 결국은 달러가 쓰레기가 돼 살려내자 쓰레기가 돼 살려내자 이러면서 결국은 40년 동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08년에 한번 터졌죠. 그래서 또 금리를 확 내렸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2010년도부터 미국의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금리가 됩니다. 땅바닥에 붙은 거 보이죠? 이러면 어떻게 당장은 미국이 그래도 제일 센 나라고 대안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가겠죠. 하지만 다음 10년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게 돼서 이렇게 되면서 또 침체가 왔다고 돈을 확 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요 밑으로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가 되잖아요. 이미 일본과 유럽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가고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 기억들 하시죠? 그게 뭔 돈이야?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아시아 나라가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이나 대한민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걔네들이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시대만 남은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자면. 근데 이 자본주의 경제판을 누가 처음에 설계하고 고안해서 내놨습니까? 그렇죠? 유럽, 미국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만 제국주의 하면서 처음 외국에 크게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싼 엔화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마치 미국 달러와 유럽의 유로화가 그런 것처럼 일본도 어쩌다 보니까 전 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장사를 하면서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에 따라서 어떻게 돈이 나가고 흐르는가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일본 참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건 금융이에요. 걔네들은 손가락 넣고 찍어서 그 맛을 봤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이 자본주의 판이 기축통화를 해서 어떻게 굴러가고 요거 알기만 하면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건물주가 돼서 일 안 하고 살았으면 하는 것처럼 세계의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흥국, 중진국, 개발도상국들 그 건물에다 입점시켜놓고 열심히 장사해 돈 팔아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돈 잘 버네. 이번 달부터 월세 2배, 3배 얼마든지 올려갖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고깃집하고 카페하고 해서 돈 번 거를 월세로 다 뜯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수확을 해서 그 재미를 일본은 실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나라가 잘 나가려다가 플라자 하면 처맞고 딱 이렇게 되고 막 하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막 되기도 엔화 강세가 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그때부터
엔화라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일본도 제로 금리로 쫙 빠지잖아요. 그 이제 그 돈이 쫙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돈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데 달러 금리가 오르고 막 이 선진국 G7들이 채권 금리 올리고 하면 그때마다 이제 돈이 흘러가는 게 이제 얘네들은 공부가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얘네들은 한 편이에요. 이번 마스터 플랜에서 말이 통하는 애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생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바보같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은 다 성공해서 우리 아들도 다 유학 보내고 하겠지. 순진한 생각만 하고 계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이 못 따라갑니다. 이 금융계에 있는 정치인, 공무원, 그 다음에 금융계에 고명하신 교수님들마저도 기축통화의 본질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써놓은 사람이 없고, 이게 제가 30대 때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히트를 칩니다. 거기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서야 찍먹으로 한번 맛을 봐요. 아, 거기에 보면은 10년마다 양털 깎기 한다. 달러가. 그래서 금과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와요. 아주 재밌게. 그때 사람들이 조금 겪죠. 그것도 우리나라가 IMF 겪고 나서, 아, 이거 뭔가 세계에 뭔가 있구나.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면 돈 잘 벌고 선진국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거, 기업들이 열심히 물건 개발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 세계 금융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한번 휘청 그냥 요단강 건너다가 다시 왔네?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나오면서 그때 조금 이제 눈이 트인 거예요. 아, 그 전까지는 삼성이고 기아고 대우고 현대고 거기에 최고로 계신 그 경제 고문 팀들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맞았지. 아무 준비도 못하고. 그러죠? 국가가.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올렸다 내렸다 하자면 여기서부터 딱 바닥 닿았고, 여기 지금 2008년 모기지론 금리 딱 됐을 때부터 아메리카, 미국 금리 끝났어. 딱 되는 거예요. 야, 니네 생명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기축통화 패권국이 바뀌는, 평화롭게 바뀔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뭡니까? 헤리도투스의 그 원리가 뭐죠? 예전에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멍청해져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싸운 그 패권 그 이론이 뭡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죠. 투키디데스의 함정. 들어보셨나요? 패권국이 바뀌게 되죠. 패권국이 바뀌게 될 때는 빼앗기기 싫은 나라가 결국은 두 나라가 전쟁이 터지죠. 근데 이제 그 전쟁이 직접 붙을 수도 있지만 2차 대전 때처럼 어떤 전쟁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쭉 빨려 갖고 이렇게 어쨌든 기축통화국이 계속 이렇게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덴마크 해갖고 쫙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제일 오래 가긴 했어요. 페트로달러의 힘을 빌어가지고. 근데 얘도 끝날 때가 됐구나.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아무 금융기가 어떻게 이걸 몰라. 그냥 외환위기 하나 맞아갖고 살짝 눈이 트이긴 했는데 전체 이 자본주의 금융계의 기축통화 20세기 후반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의 이 진짜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냥 정말 빙산의 일각만 그때 경험적으로 맛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외환위기 트라우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고에 외화가 충분히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 나고 오직 그것만 매달려. 맞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지금 이 격동의 격변기가 5년이 지났는데도 심심하면은 우리나라 외환, 야, 한국은행에 외화가 얼마 있냐, 지금 아주 그냥 그것만 그냥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그냥 맨날 야, 외화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만 그냥 집중하고 있죠, 다들. 그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 지금 기축통화의 흐름, 금리가 명목금리, 실질금리 자유로 됐다 하면 이때부터 이
흐름의 판을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겼고 근대 시민사회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채권시장이 예전에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가서 지금 이 흐름을 다 알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겠어요? 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그 예전에 뭡니까 거기에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그런 거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보셨어요? 꼭 보십시오. 어떻게든 구해서 보십시오.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대서사시가 나오죠. 그 러시아에. 이때부터 이렇게 바닥을 딱 치게 됐을 때부터 그 모든 걸 알고 있던 유럽,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은 애초부터 목표를 크게 잡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뭐 가야지 할 때 중국은 나는 꼭 서울대 가야지 어렸을 때부터 미국을 이기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돼야지 꿈을 처음부터 크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는 못 모르고 자본주의 우리 편 다 우리 서방 친구 동맹들 아이고 우리가 도와줄게 자본시장 다 열어 알았어 하고 뻘떡 열었죠. 안 열 수도 없었죠. 그때는 이미 우리가 IMF 터져만 안 열면 끝장나 하란 대로 했어야 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중국은 저 자본주의 놈들 절대 우리 사회주의 이게 최고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여시오 자본 개방을 하시오 해도 항상 이만큼만 열고 더러워서 야 이러면 장사 못하지. 그럼 가. 우리 중국 땅에서 장사하기 싫으면 굳이 중국 땅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란 대로 해가지고 알았어 해서 지금도 완전히 반절은 자본주의고 반절은 사회주의죠. 정말 애매한 그거예요. 모든 자본시장을 다 안 열었어요. 지금도. 중국은 그러면서 이것이 들어와갖고 우리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공산당 지도층이 문을 조금만 열고 자본주의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얘네는 경험이 없는데도 달러판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공부를 해서. 적을 알아야 우리가 당하지가 않으니까. 안 그러면은 하란 대로 이거 다 개방하면은 개방한 나라들을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미국에서 뭐 달러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할 때마다 한 번씩 막 어디가 빵빵 터지고 외환위기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지들도 이제 역사를 보고 알거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 터지면 사회주의 공산당 싫어하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또 제2의 무슨 문화혁명 같이 일어나서 자기들 다 쫓겨나고 중국이 자본주의 나라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문만 조금만 열어놓고 공부만 드립다 판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준비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크게 보지를 못하죠. 당장 눈앞에 뭐가 안 나면 답답해 미치죠, 정부도.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유럽, 러시아, 중국이 말은 안 하지만 이때부터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확 줄이고 유로화나 엔화나 다른 준기축통화 비중을 늘리면서 동시에 뒷구녕으로 실물 금을 모아요. 왜? 달러 시대가 이제 10년 남았다. 여기서 한번 깔딱은 하겠지. 깔딱은 하겠지만 10년 뒤에 또 다른 위기가 터졌을 때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돈을 한 번 더 달러를 풀겠지. 그때는 진짜 제로의 영역으로 간다. 마이너스 금리의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더 이상 달러를 쓰겠냐. 못 모르는 대안이 없는 저 밑에 후진국들은 쓰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준비하자. 이때부터 브릭스도 준비가 돼요. 이때부터 브릭스도 이 10년 뒤를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새로운 대국으로 우리가 떠오르자라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왕위 계승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때부터 금도 안 모으고 아무 필요 없다. 왜 그러겠어요? 그런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냥 외환 위기에만 트라우마만 갇혀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알고 말하는 그런 경제계에 인사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국민도 모르니까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OECD 막 12위 선진국이 맞아요. 전 세계 어떤 최고 그룹 A그룹에 우리도 드디어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그 A그룹 회원국들이 볼 때는 어디서 왔나? 우리 클럽에 저도 전주에서 온 최우쿠입니다. 제 이번에 농사 지어갖고 대박이 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나도 G90 뽑아갖고 내 강남에
여러분들이 유료 회원 클럽에 나도 왔습니다. 잘 부탁해요. 어유 좋지 전주. 아이고 나 전주 얼마 전에 놀러 갔는데 반갑네. 하지만 지들끼리 밀실에 모여갖고 얘기할 땐 나를 쏙 빼놔. 왜 그러지? 뭐 말이 통해야지. OECD 12위국이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도 없는 애. 그냥 촌놈이야 촌놈. 그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 흐름을 안타깝죠. 우리나라 이런 걸 대학에서 가르칠까요? 잘 모르겠어요. 경제학과를 안 나와서. 근데 가끔 제가 뭐 예전에도 한 10년 전, 뭐 5년 전에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에 정말 고명하신 교수님들, 경제계 인사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저분도 책으로만 공부했구나. 진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엉터리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블로그에 써버린 거예요. 야 이거 블로그에 쓰고 이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걸 다 알면 쉽게 근데 이제 그게 말로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저녁에 와서 피곤하고 씻고 하면 드라마 한 편 보고 자야지 언제 저런 걸 또 보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계가 그렇게 아는 애들은 이때부터 준비를 했. 다음번 10년 뒤에 뭔가 터지면 그때부터는 달러가 쓰레기도 이때부터 패권 전쟁이 시작될 거다 아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블로그에 그것 때 뻔히 미국 놈들도 아는데 미국의 금융 세력도 아는데 그걸 그냥 우리 팔자려니 이제 우리 시대는 좋은 시를 다 갔네 하고 그냥 가겠어요? 아니면 뭔가 방법을 써갖고 억지로 연명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억지로 연명을 하려고 할 거다. 즉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못 올라야 돼. 근데 이걸 억지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V자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보이세요? 40년 동안 쭉 올라왔다가 40년 동안 쭉 내려가고 원래는 이게 못 살아나. 못 살고 이 나라는 이제 끝장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돼. 다른 나라 통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할 거라니까. 한 번 더 미국의 시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50년 동안.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제가 블로그에 쓴 것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이걸 반드시 만들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 다시 전 세계 인플레가 오르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확 땡겨야 되고 그러는데도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데도 미국은 살아남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혼자 하려도 다른 나라가 그렇게 안 되는데 대부분의 가장 경제권 힘 있는 나라들을 결국 2차 대전 때처럼 다른 전쟁이나 이런 데다가 다 끌어들이고 전 세계의 어떤 미수 냉전 시대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판을 해갖고 경제를 디커플링을 시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설마 그런 시대가 올까? 하지만 준비를 했고 그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2022년 2월 2일 그렇죠? 예. 코로나 팬데믹 빵 터졌을 때는 긴가민가 이거 왜냐하면 팬데믹이 뭐 누군가 유출해서 누가 막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세상에 전염병아 퍼져라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다고 해봤자 팬데믹은 결국은 1년 지나면 끝나거든요. 사람이 많이 죽든 아니면 백신이 나오든 자연 면역이 생기든 결국은 한때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마스터 플랜이 발동 걸리진 않고 그거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3년, 5년, 10년 동안 경제가 디커플링 되게 만들고 공급망이 다 분리되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차 대전 때처럼 여러분 2차 대전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에서 지들끼리 쌈박질이 나는데 미국은 구경만 했죠. 바다 건너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장 다 군수공장으로 다 바꿔갖고 모든 그냥 미국의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루 종일 군수공장 가서 포탄 만들고 뭐 만들고 모든 공장이 다 막 김치공장, 참치공장이 다 군수공장, 포탄공장으로 바뀌어서 막 비행기 만들고 군함 만들고 해갖고 유럽에다가 갖다 막 이 나라에 팔고 저 나라에 팔고 하면서 그냥 노가 났잖아요. 그죠? 유럽이 그걸 다 사면서 뭘로 사요? 금으로 사지. 그때는 금본위제니까 모든 금이 계속 넘어와. 그냥 금부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절대 전쟁에 끼어들지 않아요. 전쟁에 끼어들면 이 벌은 금을 또 다 써야 돼. 전쟁이 얼마나 돈을 잡아먹는 함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싸워도 어떡한데 아유 나 걱정돼 너무 하면서 맨날 망치 빵빵빵 하면서
해? 내일은 이거 갖다 팔아야지. 에너지도 팔고 군수물자도 팔고 식량도 팔고 너무 좋네. 뭐 그러죠? 스팸도 팔고 뭐 통조림도 팔고 그때 막 다 얼마나 회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전투식량도 만들고. 근데 그걸 받아갖고 아시아에서 일본이 또 독일 나치의 그 파시즘이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이런 데로 가더니 일본도 제국주의 해가지고 지들도 들고 나왔죠. 하이 저놈들까지 깝치네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 안 되겠다. 저 나라들을 우리가 저기 막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에너지 제재를 하잖아요. 일본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철강 뭐 이런 거 전쟁 못하게 하겠다고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하니까 일본도 버티다 너무 힘들죠. 아이씨, 그 막 대한민국에 있는 녹그릇까지 싹 가져다가 뭐 하고 막 다 수탈하고 막 하는데도 세계에서 저렇게 미국이 주축이 돼서 이쪽은 내가 맡을게. 거긴 신경 꺼. 이쪽은 해갖고 저놈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 지금 러시아 제재하듯이 에너지부터 뭐 이런 거 다 제재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제 어느 날 빡 돌죠. 이대로는 말라 죽겠다. 이거 어떡할까요? 죽기 전에 한번 들이받고 죽읍시다. 미국을. 진짜로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그래갖고 진주만을 돌아 옛날에 영화 주말의 명화 보신 분들 계세요? EBS에서 그 일요일 낮에 해주는 명작 극장부터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그 당시 많이 틀어졌던 진주만 영화가 뭡니까? 돌아입니다. 이거 명작 영화죠? 1970년대 영화죠? 이거. 진주만 작전에 일본이 그 침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한 거예요. 일본이 그 들이받은 거예요. 야, 이씨, 우리한테 맨날 경제 제재하고 에너지 다 틀어막고 감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거 들이받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드디어 미국까지 참전을 한 거예요. 참전을 하고 참전한 김에 마지막에 유럽에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그때부터 이제 미군은 끝물에 참가를 하죠. 처음에는 장사질만 하면서 노났어 하다가 막판에 이제 야 우리도 아이고 어떻게든 안 끼려고 근데 어쩌다 본 게 나도 들어왔다. 뭐, 야 히틀러도 조만간 그거 다 먹는 끝장이라며 야 우리도 지금 유럽에 건너가서 발 담궈가지고 우리 미국도 끝나고 저 갈라먹기 할 때 우리도 저기 한 발 얹읍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미국은 막판에 가서 쫙 해가지고 도와주고 나중에 이제 전쟁 배상받고 할 때 거기서 또 한 자리 차지하고 그죠? 그리고 그 나라들 다 와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네. 전쟁하느라고 미국한테 다 금 다 갖다 주고 나서도 빚도 다 못 갚았어.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빚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전쟁에 진 나라들 독일이나 뭔 나라에 다 갚아라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유럽의 나라들이 이렇게 거지가 돼갖고 빚쟁이가 됐는데 누가 유럽의 돈을 쓰려고 하겠어요. 전 세계가. 세계를 전쟁 이후에 다시 재건하자. 틀을 짜고. 그러죠? 브레튼 우주죠? 그러면서 이제 가기 전에 얼마나 수싸움을 했겠어요. 미국이. 야 우리가 영국을 패권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영국 파운드가 아니라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야겠는데.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2차 대전 때 같은 상황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팬데믹은 아닌 것 같고 2차 대전 때처럼 전 세계가 그 나라 그 전쟁에 직접 싸우지는 못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거기다가 물자를 대고 군수물자를 대주고 돈을 빌려주고 대주면서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싸우게 만들고 저 나라 나쁜 놈들이니까 서로 에너지 자원, 식량 거래가 다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처럼 제재를 일본 제재하듯이.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그 대리전을 통해서 그네들 다 힘 빠지게 만들고 그걸 위해서 전 세계 다시 세계화 때문에 없던 인플레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 하고 다시 금리를 예전에는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리려다가 아이고 우리 힘들어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내려주고 하는 일이 이렇게 그래서 예전 수준만큼 못 올리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터지고 설마 그런 일이 터질까? 지금같이 모든 나라들이 소련도 무너지고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말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이제 다 그 나라로 이제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베트남도 여행 가고 중국도 여행 가고 해외여행
어머님 아버님들 얼마나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저 어머님 아버님 우리 집도 살아계실 때 중국 여행 다 한 번씩 갔다 오셨잖아요. 그럼 뭐 세상에 이제 국경도 없어지고 경제도 많게 자유롭고 한데 이게 될까? 근데 정말로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질 때 우리 모두가 이 전쟁에 합심해서 같이 싸워서 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 거를 딱 보게 되죠, 제가. 그래서 그때 요거 봐라, 요거. 그래서 제가 그때 블로그에 글을 썼었죠. 2020년 2월 20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스터 플랜이 시작이다 봤던 거고 실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저 말고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저만 이제 유튜브 하느라고 나온 거지. 근데 그런 흐름과 이런 기전을 이걸 보고 있으면 저 역시도 거의 그 전부터 2010년대 후반 때부터 슬슬 준비를 하는 거죠. 10년 뒤 2008년, 2009년부터 10년이 되는 2020년도에 가서는 뭔가 일이 터지는데 그냥 금융위기가 아니라 달러의 패권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 판이 이렇게 되는 흐름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원서를 만든 원저작자인 미국과 유럽의 금융 세력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판이 이렇다는 걸 알고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얘기하는 G7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을까? 그 전부터 준비했던 게 사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미리미리. 뭔가 확실히 꾸미고 있구나라는 걸. 그리고 가장 최근 10년간의 결정적인 정보가 뭡니까? JP모건한테 시장을 넘겨주고 끊임없이 찍어 누르죠. 이거는 그냥 의심이 아니라 기사가 나와요. 나중에 서양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걸려가지고 엄청난 스캔들로 다 지금 재판받고 막 재판을 10년 질질 끌고 했어요. 금은시장 조작한 거 다 걸려가지고. 그거 보면서 확실히 꿍꿍이가 있구나. 돈은 제일 많이 갖다 찍으면서 풀으면서 달러가 쓰레기가 되는데 은시장을 한쪽에 통째로 넘겨갖고 말도 안 되는 조작을 뒤에서 큰 세력이 눈 감아주면 이런 모든 나라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음번은 그냥 우연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미국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작살이 나가지고 다시 모여갖고 브레튼 우즈 해보자 하는 것처럼 뭔가 건덕지를 만들어서 한 번 더 가겠구나 라는 게 지금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때부터 저 말고도 아마 지금 회원분들 중에도 정확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기축통화 이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나마 뭔가 미래 다른 어떤 이론을 갖고 계시더라도 준비해야겠다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점점 더 다 달러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일확천금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가 오면 일시적이게 그게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환율이 개판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더구나 근데 이 원달러 차트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하고 또 겹쳐. 이 몇십 년간의 추세선을 뚫으면 예전에도 이 추세선을 한번 뚫으면 폭발했거든요. 이 추세선을 뚫는 때 한번 폭발했는데 그때가 다 금융위기하고 겹쳤거든요. 자, 지금 초점이 이렇게 모든 이 지금 우주의 평행 이론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이런 큰 흐름들을 다 같이 다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야, 기축통화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정치 세력들이 이게 싫어하고 뭔가 정치 공작을 통해서 세계에 다시 금리를 이렇게 내려온 걸 다시 우상향으로 끌고 갈 뭔가 건덕지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게 매번 주기로 봤을 때 10년 뒤야.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난 100년 동안 푼 것보다 더 찍어내는데 금은시장을 막 찍어 누르고 있어. 의도적으로. 야, 이거 뭔가 있구나. 겁나죠? 준비해야 돼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원달러 환율이. 야, 이거 지금 이 추세 한번 넘어갈 때마다 빵빵 터지는데 이제는 이 몇십 년짜리를 다 종합한 큰 추세하고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네. 그러면은 겁이 나가지고 달러로 바꾸는 겁이 나서 일단 어마어마한 폭풍이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쉘터로 피해. 쉘터를 날마다 삽으로 방공호를 파놓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허이 최씨 뭐하나? 야 조만간 하늘이 무너진다 이놈들아. 어허이 저놈 또 낮술 먹고 미쳤네 저거. 3년 전부터 맨날 뭔 일 터진다더니 저기 마누라 도망갔대잖아. 여보 그만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모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한 번씩 목돈 해약해다가 달러로 바꿀 때 제 입장이 돼보세요. 그때 만약에 제가 마지막으로 바꿨을 때가 1150원이었는데 1150원에 제가 바꿨는데 그 이후에 6달 후에 1073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막 밤잠을 못 잘까요? 야, 내가 돈을 환전을 1157원에 내가 저기 늙어가지고 저기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달동네 방앗간이라도 얻으려고 비상금으로 해둔 저 소중한 돈을 저거를 은행에 넣어놓고 돈을 굴려야 되는 저 소중한 돈을 달러 예금 이자 붙지도 않는 거 달러로 바꿔서 지금 들고 있다가 지금 6개월 뒤에 1150원이 달러당 1080원으로 떨어져 그지 상거지 됐네. 얼른 바꿔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와중에 20원, 30원, 뭐 15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생각 없이 그냥 넣어놔요. 생각 없이 넣어놔요. 그죠? 뭐 어쩌라고. 뜬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 이제 아마 블로그 외부에 공개한 게 아마 2021년부터니까 여기부터죠. 이때 제가 거의 뭐 그쵸? 뭔데 아마 그때 잘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제 블로그 그때 보는 사람이 매번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듯이 원고를 정성스럽게 아무것도 경제 초보자들도 알게 정말 길게 잘 설명해 그런 열의를 가지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냥 건성건성으로 썼어요. 블로그에 그 크게 글도 안 쓰고 제 그냥 기록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마 잘 얘기는 했지만 아마 간단하게 서술해서 아마 못 알아들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작두 탔죠. 이거. 예. 갔다가 왔다가 요거 그때 제일 재밌던 게 이게 주봉인데 이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때죠. 요거 찍고 내려와요. 자, 이 찍고 내려올 때만 해도 내려오는데 여기 지금 1245원입니다. 요거 넘어갈 때 이게 몇십 년의 추세선을 찍고 한번 추세선에서 떨어졌다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때가 와요. 이게 언제입니까? 야, 2022년 4월 21일이네. 자, 그러면 이 긴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올랐다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이때 이 1300원이 그 당시에 지금 1500원 보는 것처럼 1300원 뚫리면 나라 절단 난다고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과장 아니에요? 정말로 그 당시 우리나라 뉴스 기사들 다 그렇게 나왔어요. 1300원 넘는 순간 국가 경제 제2의 IMF 온다고 어디 커뮤니티 가도 막 좀 목소리 목에 힘 좀 준다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겁주고 있었어요. 1300원 하면 떨어진다. 저도 그때 근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2022년 초까지만 해도 환율이 1150원, 1200원 뭐 이렇게 오를 수 있어. 근데 1300원을 넘는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심리적 마지노선. 사람들이 그거는 안 돼. 이 1300원을 넘는다는 거는 국가 경제가 정말 큰 위기가 외환위기네. 그런 마인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300원은 절대 넘을 리가 없다고 다 그렇게. 그리고 넘는 순간 그때는 제2의 IMF 터지는 때라고.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제일 경제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이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심리적 마지노선. 그래서 그때 여기서부터 그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코로나 빵 터져고 미국 가서 제발 통화 스와프 좀 해주세요. 국가 절단 난다 했을 때도 1292원을 찍었지 1300원은 안 넘었었거든요. 2020년 3월 19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그때 당국에서 막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맞고 떨어지면서 그때 어떤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이렇게 우호적인 뉴스들. 그래서 이때 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이제는 달러 팔 때다. 달러 집안에 있는 1센트 동전까지도 다 박박 긁어다가 팔아라. 끝을 봤다.
원화가 약해질 수 있는 끝을 드디어 본 거다. 그리고 지금 어떤 미국에서 뭔 소식이 나오는데 드디어 뭐 세상이 이제 바뀌려고 했다. 힘든 시절 지나갔다 해갖고 전부 다 나와서 그 얘기 했어요. 이때도. 하지만 요거 딛고 뜨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그거 봅시다. 제가 했던 거고 여기 다 여기 녹색 줄로 그서놨죠. 그때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짚고 오르죠. 야, 짚고 오르고 1290원에서 막죠. 1300원 한번 도전했다가 또 도전했다가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막으려고 지금 막 못 잡고 다시 끌고 내려왔다 요러고 요러다 1300원 딛고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다시 주봉으로 돌아가서 이때는 이미 베린몸이 되는 거예요. 이미 베린몸이 되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요거 막았어야 되는데 드디어 요거를 뚫고 올라간 거잖아요. 이 추세를 벗어난 거잖아요. 베린몸이 된 거고 이게 돌아가는 그때 국제 정세나 정치나 세계의 막 경제 디커플링이나 마스터 플랜을 요놈들이 어떤 식으로 몰고 가겠구나 하고 막 아주 그냥 몇 년 전부터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보다가 요거 보세요. 막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 요거 보세요. 아이 저 인간 또 비 쪽 모니까 하늘 무너진다고 냅둬 저러다가 말지 또 그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한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다시 일봉으로 와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이 그때도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도 모든 월가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보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뭐 누구의 뭐 브랜베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맨날 좋아하는 무슨 특파원님들 프로 봐도요. 그 사람들도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때도 절대 미국의 금리는 오를 이유가 없고 올리더라도 6개월 뒤내 인플레이션 다 잡히고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열의 10명이 다 얘기했어요. 상황 경제 박사님들이 나와서 외국의 코쟁이 박사님들이 나와서 그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많이 알겠죠. 근데도 저는 뭘 본 거냐? 이 큰 흐름을 본 거고 기축통화의 성격 아까 제가 그 왕 추천글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 기축통화를 뺏기는 순간 미국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근본이제 벗어 던지고 맘대로 찍어 먹을 때는 너무 좋았죠. 지난 70년 동안은 60년 동안은 그래갖고 지난 60년 동안 인간 사회가 지구라는 별에 인류 경제가 지난 몇백 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최근 60년이 더 많이 발전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게임 같은 거 스타크래프트 해보세요. 골드랑 가스랑 엄청나게 그거 파가지고 막 그 유닛 생산하고 하려면 얼마나 이 팍팍해요. 근데 치트키 써보세요. 쇼미더머니. 아유 그냥 그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그 유닛 한 개 200마리까지 그 꽉꽉 채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근본이제 벗어 던지고 그냥 마음껏 찍으면서 기축통화를 1970년 이후로 막 찍을 때니까 전 세계 경제가 이게 그냥 달러판이 그냥 쫙 올라가가지고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우리는 지난 몇백 년 태어난 어떤 인류보다도 가장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여기 태어날 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야 이번에는 내가 저기 20세기 후반에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뻥뻥뻥 하면서 전 세계가 막 흥청망청 쓰는 저 시대로 한번 내가 태어나가지고 삶을 살아봐야겠다. 다 선택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대기실에서 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아유 어쩌다가 이쪽에 태어나려고 오셨어? 아유 재밌겠더라고. 말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럼 이제 큰 그 흐름을 알면 여기서 뭐 올린다, 그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 내릴 것 같죠. 근데 금리를 내리는 순간 요거 포기하고 이리 내리면 이때 진짜 월가에 구루들은 안 그랬어요. 제야에 있는 제임스 리카즈 씨나 짐 로저스 할아버지나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했는데 월가에서 이제 그 자기만의 헤지 펀드를 가지고 아니면 투자은행 기관에서 어떤 뭐 급이 있으신 분들 1티어급이라고 하죠. 1티어급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다 나와서 이거 절대 여기 이상 금리 못 올립니다. 이 전 금리 여기 얼마입니까?
2.45 이상으로 못 올린다고 했어요. 못 올리고 행여나 올려도 금방 뭔 일 생겨서 내릴 수밖에 없다. 전부 다 100명 중에 100명이 나와서 월가의 최고 1티어급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식시장도 다 거기에 배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많이 알아서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 사람들은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레이 달리오 씨도 이걸 본 거예요. 제가 레이 달리오 씨 저기 그 유튜브 채널도 소개시켜 줬었죠, 예전에. 그 사람 책도 냈어요. 책도 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보면 유재석 씨 같은 스타일 좋아하고 레이 달리오 씨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 사람들 그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다 나왔고 전부 다 레이 달리오의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해갖고 무슨 신처럼 모시면서 레이 달리오가 하는 얘기는 다 그냥 막 숭배하라 그냥 갖다가 막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이 달리오 팬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그 레이 달리오 씨가 그분들은 왜? 그분들은 이걸 본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 안 그러면 미국이란 사회가 무너지거든. 그 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다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들 이때를 준비해서 자산시장을 배팅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뭘 본 겁니까? 그 근본적인 차이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꼭 추천드립니다. 왕추천.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심혈을 기울여 제가 썼습니다요. 요거하고 금은 시리즈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어디서 저 이거 책으로 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책을 낼 정도 수준은 안 되고 그냥 블로그에 놓고 관심 있는 분들, 인연 닿는 분들이 와서 좀 봤으면 굉장히 이거 정말 큰 지식이라고 봅니다. 세계의 경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간 거 알아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자본주의를 끄는 정치인들이 꼭 좀 봤으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 글을 보겠어요? 설마? 볼 이유가 없죠? 이래서 타이틀이 중요하죠. 내가 무슨 박사라도 되면 할 텐데. 자, 그래서 이 기축통화 요걸 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이 자본주의 판을 끌고 오면서 이 생리를 아는 애들이 지들이 이제 우리 생명도 끝나가는구나. 여보, 우리 끝나면 우리 재산 저기 다 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갑시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판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우리가 맘대로 로버트 기요사키 씨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권력을 힘을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끼리 담합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볼까? 땡겨볼까? 땡기면은 휘청하면서 다른 데서 막 하는 걸 요거를 그리고 그동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그 모든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에 이미 80년대부터 가가지고 미국, 영국 파운드와 가서 장난질 치고 90년대에 아시아 4마리 용이 4마리 강아지 새끼로 만들어볼까? 외환위기 해가지고 한번 휘청하고 유럽이 막 다 지들끼리 싸우다가 90년대 어쩌어찌 해가지고 유럽 연합을 탄생시키고 유로화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미국도 이제 곧 끝나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축통화국이 돼보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건방진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까요? 2차 대전, 3차 대전 한번 또 폭력 쓸까? 하다가 저기 맨날 그 싸우는 애들 있어요. 맨날 종교 가지고 싸우고 이념 가지고 빨갱이 갖고 싸우고 전 세계에서 그런 애들이 제일 돌라먹기 쉽거든요. 어디 보는 거예요. 막 남미도 그렇게 해서 돌라면서 쪽쪽 빨아먹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거 남북한 이용해서 맨날 주변국들이 우리 이용해 먹는 거고 그 있거든.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처럼 맨날 싸우는 애들. 그죠? 중동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계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석유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못 되고 맨날 강대국들한테 이용만 당했죠? 왜? 지들끼리 종교 갖고 싸우니라고. 이념 갖고 싸우니라고. 얼마나 좋아요. 유럽도 그런 애들이 거기 딱 저기 보니까 저기 막 저기 코소보 막 유고 막 이쪽에 저걸 이용해서 또 공작을 해갖고 일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듯이 유럽 전체가 그 판으로 다 끼어들게 나토가 끼어들게 90년도에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유럽이 또 유로화가 그때 흐지부지 되고 모든 앞으로 뭐 해야 될 일이 거기 다 전쟁 뒷바라지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다 떨어지고 해서 유로화가 되려다 하고 80년대에는 어디 아주 아시아에서 그냥 뭐 일본이 막 반도체 팔고 맨날 뭐 우리가 최고야 갖고 와갖고 맨하탄 와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건방진데 저거? 세상에 뭐 일본이 다음번 왕이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돌아.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아 저건 나한테 맡겨요. 쟤네들은 진주만 내가 원자폭탄 한번 때린 적이 있어갖고 쟤네들은 내가 손만 들면 그냥 트라우마 때문에 벌벌 떨거든. 호텔에다 가가지고 가둬놓고 G7 국가가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죠? 목욕탕에 물 받아갖고 막 물고문 시키면서 너 이 새끼 뺨 때리면서 어이 일본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너 엔화 지금 너무 엔화 일단 강세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 안 해? 도장 찍어. 사장님 갖고 사장님 꽁꽁 묶어놓고 깡패들이 도장 찍게 만들어갖고 플라자 합의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잠깐 이제 일본에 버블도 오고 했지만 결국은 잠깐 엔화 강세로 버블이 와도 뭐합니까? 이제 일본도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일본이 이렇게 열도에 커도 자원도 제대로 자급자족 못하는 나라예요.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죠? 점점 이제 나라가 푹 죽어가죠. 수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약세가 돼 있어야 물건이 팔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제품들이 외국에서 너무 비싸 좋은 건 알겠는데 잘 안 팔려. 그때 우리나라가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 그냥 삼성이랑 LG랑 해갖고 막 반도체 막 만들고 막 해가지고 야 요새 한국 애들이 일본만큼 슬슬 물건 만들기 시작하더라. 택도 없는 소리. 그 어글리 80년대 때 어글리 코리안들 얼마나 아이고 요새 얼마 전에 88 올림픽 했다고 기가 살아가지고 어디 그냥 막 비행기 타고 가는데 무슨 교포 미국에 사는 딸한테 갖다 주겠다고 막 어디다가 락앤락에다가 김치를 싸고 갔는데 김치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씌어갖고 막 거품이 막 해갖고 막 사람들이 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 무슨 쉣더퍽 이게 무슨 살다 이런 지독한 냄새는 처음 맡아보네. 비행기 돌려가갖고 공항에서 돌려가지고 그냥 무슨 코리안 저 옐로우 놈들은 사람이 먹지도 못할 무슨 김치인가 저 냄새 저런 걸 먹어 그냥 더러운 놈이라고요. 그냥 어디 외국 여행 가가지고 패키지로 그냥 우리도 살다 보니 해외여행을 가네. 한국 사람들 그냥 앞에 가이드 그냥 태극기 들고 막 가가지고 그냥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시끄럽게 그냥 빽빽 떠들고 사진 찍고 술 먹고 그냥 지들끼리 맨날 모여갖고 얘네들은 한 명씩 배낭여행도 안 다녀. 무조건 그냥 몰려다니고 밤에 술 먹고 왜 호텔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지금 우리가 중국인 보듯이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맨날 9시 뉴스에 어글리 코리안 나왔죠. 해외여행 가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인종차별하고 먹을 걸 사람 같은 걸 먹어야지 어디서 저런 음식을 먹어.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한국이 점점 물건도 일본같이 조금씩 만드는데 무슨 우리가 지금 중국 놈들 배터리, 자동차, 가전제품 욕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일본에서 그러면서 쟤네들 순전히 제품은 허접한데 우리 일본 게 이제 비싸지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헐값에 지금 중국 애들 몇 년 전에 그랬죠 여러분들. 2020년도까지만 해도 그랬죠. 코로나 터질 때만 해도 여러분들 중국 대륙의 실수가 뭔지 아냐? 뭔데? 요 배터리를 봐. 이 보조 배터리. 어이구 좋네. 어떻게 대륙놈들이 이런 걸 대륙의 실수네? 조롱했잖아요. 그 배터리 보조 배터리. 그게 벌써 5년 전이에요. 5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똑같은 일 당했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플라자 합의되고 버블 된 다음에 꺼지고 잃어버린 20년 갈 때 우리나라가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게 순환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될 걸 뻔히 아는데 이제 그냥 가냐. 근데 이 자본주의 판을 누가 짰어요? 증시, 시장의 룰, 게임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본주의를. 유럽에 있는 금융 세력이 유럽에서 만들고 기축통화 패권 넘으면서 걔네들이 또 이쪽으로 이민 오면서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항상 한 몸이에요.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도 같이 움직였죠. 이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월가에서는 그걸 안 보는 거죠. 경제 논리만 보는 거예요. 정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항상 국제 정세를 드립다 파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치 채널이야, 역사 채널이야, 경제 채널이야. 혼란스럽죠? 왜? 이제부터는 경제가 경제 시장 논리에 따라 가지 않아요. 정치 논리로 억지로 경제를 끌고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월가에서는 이때까지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지들이 제일 많이 한다. 분명히 이렇게 된다. 내 손모가지를 걸겠어. 진짜 그랬어. 그놈들 다 그때.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나중에 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공급망이 분리될지 나는 몰랐다. 뒤에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이런 흐름을 알면 여기서 내려올 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환율을 봤을 때 재밌는 거 이렇게 해서 결국은 1,300원을 못 잡고 뚫어요. 2022년부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만 돼도 1,300원 넘으면 국가가 난리 난다 했지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수출업체들은 좋아요. 그리고 내수 경기만 난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출업체들은 좋고. 하지만 제가 이제 1,350원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1,350원을 넘으면 수출업체들도 마냥 좋지는 않다. 정말 힘들어진다고 온 거예요. 이게 너무 그 약세가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안화도 뭐 여기보다 더 거의 여러분이 보는 경제 기사들이 제가 볼 때는 엉터리 진짜 많습니다. 엉터리 많은데 어쨌든 이 1,350원을 막으려고 하다 못 막죠. 백마고지를. 그래서 2022년 9월부터 뚫려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가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제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느낄 뿐이지. 자, 문제는 이거예요. 2022년 10월 달에 한번 전 세계가 한번 사실은 이때 길티체 폭락 사건부터 해가지고 세계가 한번 신용 위기가 올 뻔했어요. 이때 터졌으면 우리나라도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1445원에서 3번 막았어요. 막고 우리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세계가 갑자기 급변을 해요. 미국이나 이런 게 피벗이 생겨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만 할 때였는데 써놨는데 이런 건 저도 예상을 못해요. 제가 아무리 이거저거 봐도 갑자기 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정책적 변화를 전술적 변화를 깨는 연준의 피벗이나 이런 게 나올지는 저도 몰랐어요. 물론 이제 이때쯤엔 눈치챘죠. 하지만 석 달 전, 6달 전부터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빨리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년에 딥시크 터졌을 때 말씀 맞죠? 딥시크 터졌을 때 아시죠? 여러분들 1월 달에 설날 연휴 갈 때 제가 딥시크 특집 막 여러분들 귀성길 차 안에서 들으시라고 막 그 이후에 계속 딥시크 얘기했죠? 날짜도 기억해요. 저는 2월 27일인가요? 1월 27일이었나? 1월 27일이겠죠? 딥시크 나왔을 때 이거 장난이 아니다 했어요. 물론 그 당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과학 채널, IT 테크 채널에서 이거 막 AI 막 이런 그런 얘기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경제 어떤 자산 시장이나 그 다음에 미중 패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요것 때문에 이제 특히 엔비디아 같은 AI 데이터 센터 문제 앞으로 터진다. 완전히 방향이 바뀐다라고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시리즈로 막 쫙 냈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때도 월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나 뭐 아니면은 뭐 대단하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절대 호들갑 떨 게 아니다. 딥시크 그거 뚜껑 열어보니까 결국은 미국 거 기술 갖다 다 쓰면서 조금만 바꾼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진입 장벽, 스타트업들의 진입 장벽. 예전에 돈 많고 힘세고 연구 많이 한 몇 개 빅테크 기업만 여기 AI 시장에 끼어들었는데 이제는 진입 장벽이 다 끼어든다. 그럼 걔네들이 전부 다 갖다가 AI 막 쓰고 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를 쓰겠다는 애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난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을 얘네들이 만들어줘 갖고 더 좋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월가에서 떠들었어요. 기억들 하시죠? 제가 근데 그거 아니다. 저거 월가에서 지들이 하는 소리지. 이미 저거 나오는 순간 눈치 빠른 애들은 AI, 엔비디아 돈 쫙 빼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주 뒤에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한 달 뒤가 됐었죠.
2월 말이 됐을 때 아마 제 기억이 나요. 그때 방송 찍었던 게 결국은 한 달 뒤에부터는 슬슬 이제 나오는 말이 틀려지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시장에다 거짓말하고 개미들한테 다 넘긴 거예요. 지들도 이미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걸 딥시크를 제가 아는데 걔네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말을 안 해요. 왜? 자기들 지금 팔아갖고 넘기는 게 우리 개미들처럼 매도가 아니라 한 달 정리. 아무리 빠르게 정리해도 한 달은 걸려요. 한 달 동안 넘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뭔 얘기하려고? 여기 딥시크 터졌을 때 세상에 딥시크 터질 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뭔가 딱 터지는 그런 건 몰라요. 이제 그때 저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걸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갑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얼른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큰 흐름은 보는 거죠. 큰 흐름은. 그렇죠? 사실 AI란 게 안 나왔으면 저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뭔가 한번 터졌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AI가 나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반도체부터서 2년 동안 날아갑니다. 2년 동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이 절대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애들이, 세력을 가진 애들이 우리가 힘만 합치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전쟁까지 전부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고만장하겠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이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 섭리가 한번 이렇게 흥했다 망했다 하는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인류사에. 그거 인간들이 함으로 하면서 조금씩 늦추고 연장할 수 있겠지만 시대의 큰 흐름은 결국은 옵니다. 결국은 와요. 무슨 얘기냐면 AI 때문에 제 생각보다 이런 본격적인 패권전이 시작될 거다 하는 게 2년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진짜 패권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지금은 시진핑과 요새 제가 하는 얘기죠. 시진핑과 트럼프의 패권, 이거는 진짜 미중 패권전, 세계가 다극화로 확 원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이 움직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분기점이 사실은 2년 전, 3년 전에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끌고 들어오면서 시장에다 솔레바를 치면서 끌고 나가면서 이게 지금 갑자기 2년 동안 시장에 더 한 번 더 버블이 생겨버렸죠.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예상도 못한 트럼프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고 그 와중에 금이 아무리 찍어누르던 금은이 말을 안 듣고 지금 그렇죠? 사실 마스터 플랜 세력들의 뜻이 길게 보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즉 요거 시도는 해. 처음에는 다시 미국이 패권국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시대의 큰 흐름이 결국은 인간들의 어떤 그 탐욕의 욕심으로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아주 큰 흐름으로 보면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좀 기후위기가 제일 안타깝고요. 자, 다시 환율 얘기로 돌아와서 이때 1450원을 정말로 이게 정부에서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인데 요거 맞고 갑자기 미국에서 피벗이 되면서 떨어져요. 떨어질 때 모든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전문가란 전문가 나와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월가에서도 그러고 달러는 떨어지고 환율은 다 안정되면서 새로운 시대. 그동안 너무 코로나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뭔 일 하면서 되게 힘들었지. 이제 끝났다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다 나와가지고 달러 들고 있으면 멍청이 바보 소리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의 몇몇 분들도 이거 땅 해갖고 오르면 환율이 날라간다. 우리나라 막 IMF 때처럼 2,000원 하는 시대 온다 하고 그분들도 요 흐름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여기서 미국에서 피벗 한다는 소리 나오고 달러랑 방향이 확 바뀌니까 그분들도 여기가 제일 높았던 때다 인정하고 다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나 뭐 세상 모든 채널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다른 데서 다른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때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그때도 저는 안 팔았어요. 개인적으로 달러를. 왜요? 일단 제가 진입한 마지막 시점이 1150원이었으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얼마에 팔아서 최고의 환전을 해서 이득을 볼까? 그런 마인드로 제가 들어왔으면 일단 팔겠죠. 팔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샀다 팔았다 하겠죠. 근데 저는 사람마다 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투자든 아니면은 노후를 위한 대비든 자기 인생을 위한 대비든 모든 투자의 관점이든 아니면 먼 훗날을 위한 안전책이든 아니면 시대의 큰 흐름을 보고서 어차피 나는 이 시대에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걸 느끼면서 뭔가 이번 생에서 더 큰 진화를 이루면서 그 재미에 살아가는 거야 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아이 좀 겨울에 좀 따뜻한 데서 자고 좀 배는 골치 말고 조금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산다면 조금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큰 위험을 안 당하도록 최소한의 뭔가 대비책은 해놔야겠다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떨어져 갖고 만에 하나 나중에 내 예상이 전혀 틀렸다 해가지고 1150원에 만약에 마지막에 1150원에 제 퇴직금까지 원래는 정산이 안 되는데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조기 퇴직금 신청까지 해가지고 손해보면서까지 그것까지 막판에 제가 달러로 다 환전을 해놨어요. 퇴직금 받으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그렇게까지 마지막에 해놨었거든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10년 뒤에 뭐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은 예상보다 훨씬 제가 자발적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백수가 된 지 몇 년 됐지만 이 어떤 그런 돈의 개념으로 수익률의 개념으로 봤으면 여기서 떨어지고 피보다 때 저도 팔았죠. 팔아야 되지. 그래야 이 수익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회원이 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해서 이게 제일 수익률이 좋을 때니까 그런 채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 채널에 반은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네, 그런 채널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재미로도 보고 있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자기 투자의 어떤 거에 어떤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각자만의 스타일로 여러 걸 참고하면서 본인의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제 채널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날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로 하냐고 정말 요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자세하게 그냥 제가 쭉쭉쭉 기사 쭉쭉 훑어보고 아 요새 이런 흐름이구나 탁탁 보면은 커피 마시고 뭐 하면서 하루에 한 2시간만 길게 봐도 2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방송 만들고 자료 만들고 뭐 해야지 하니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기에 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미 투자를 안 한 지도 꽤 됐어요. 돈도 여기다 넣었다 뺐다 하는 돈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달러 바꿔놓은 거하고 금은 좀 사놓은 거. 그 다음에 예전에 마지막에 주식시장에 조금 넣어놓은 거 있어요. 돈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넣어놓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짜로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요거에 넣어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막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돈에 대한 개념. 저는 이런 건 이제 신관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봤으면 하는데 그걸로 막 이 돈에 대한 개념부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오늘 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뭔 일 없다 해가지고 떨어져서 제가 1150원에 산 걸로 돌아오면 그러면은 하나 제 마음에 그게 아이고 예전에 여기 비싸졌을 때 팔걸 그런 아쉬움이 전혀 없을 자신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일 없어 다행이나 하고 그때는 그냥 원화로 환전할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서 내 편은 나밖에 없다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영상에서도 유튜브하고 영상에서도 비슷한 그런 잡설에서 영상을 만들면서 몇 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돈에 대한 마인드하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를 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 상황에서 자기께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나 지금 여기서 팔을 걸 왜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지금 해갖고 100만 원 벌 걸 50만 원밖에 못 벌었을까 라면은 제가 채널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채널에서 보는 관점과 제 채널에서 시장을 설명하는 관점은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저는 여기서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고 1150원에 샀는데 1150원 떨어지면 아 잘 됐네 하고는 세상에 아무 일 없어 다행이야. 우리나라에 큰일 안 터져서 다행이 하고 저도 바꾸면 끝이에요. 예. 그 와중에 이것만 쳐다보면서 그냥 날마다 정말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박스 주워서 실업자가 생활 이걸로 하면서 아이고 저기 내가 바꿔놓은 돈 투자한 게 올라야 내가 할 텐데 그런 제 경제 환경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요. 저도 이 재테크가 다 무너지고 다 뭔 일 안 터지고 금은 여기서 더 안 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금은이 크게 안 올라도요.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만큼 그 인플레이션만큼 가치는 20년 뒤에 제 노후에 분명히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단 더 오릅니다. 그때 가서 보십시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크게 보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금은에 돈을 넣어갖고 얼만큼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공부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오면은 제 채널에서 설명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넣었다가 떨어지면 잠 못 자요. 이거 예전에 제가 똑같은 얘기 했던 거 회원분들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했던가? 제가 아는 진짜 동생은 아니지만 의동생 같은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달러를 샀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고 겁나서 얼른 팔았다고 그러죠. 그래도 잘했다. 다만 그래서 돈 얼마라도 건졌네. 소고기나 사 먹자 했죠. 근데 저한테 오빠는 왜 안 팔았어? 나는 그냥 괜찮아. 나중에 이제 찍고 다시 올라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2024년에 찍고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네. 나도 그때 그럼 사둘 걸. 근데 사라고 말을 못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사라고 말을 못해. 왜? 내가 보는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를 그 친구도 그걸 공부하고 자기가 확신을 생겨야지 절대 남한테 내가 10년 공부했더니 세상은 이래. 꼭 우리 하느님을 믿어. 너도 교회 가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이 있고 그 사람이 공부한 세상이 있고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달라요. 그 사람한테 근데 나랑 같이 하느님을 믿으러 이 길을 가자. 지금 다시 살 때야. 들어와 했다고 해봅시다. 자, 둘이 대판 싸우고 평생 이제 원수 돼서 헤어집니다. 이거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괜찮은데 그 친구는 떨어질 때마다 전화 와서 잠을 못 자. 나 지금 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는 그것 때문에 날 깨웠니? 의만상해요. 그죠? 중매는 잘해야 양복 한 벌이고 아니면 뺨이 석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저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간혹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만날 때 예전부터 하던 얘기, 가끔 이런 얘기 나오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나는 달러로 다 바꿔놨고 금은이 될 것 같아. 이런 게 좋더라고 물어보면 얘기는 해줬죠. 하지만 그 친구 금은 안 샀어요. 10년 전부터 내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얘기를 날 잡고 술 먹으면서 3시간, 4시간씩 했어도 왜 안 사냐라고 제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물어보면 내 얘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판단은 그 친구도 다른 데서 보고 뭐하고 누구한테도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보는 투자의 관점이 다르고 호흡이 다르고 이 투자를 이걸로 내 인생에서 경제적인 거를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성공, 경제적인 해방을 이 재테크 투자에 7할 정도를 여기다 의존해서 내 인생을 일으켜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처럼 이거는 재미예요. 재미. 하이원 리조트 가가지고 아이고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놀러 왔는데 오늘 온 김에 저기 돈 30만 원만 찾아갖고 나도 저기 하이큐 저기 카지노 가갖고 30만 원 써볼까?
재미로 이걸로 놀아볼까? 카지노 한번 해볼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요. 그리고 저는 달러나 금은 이제 카지노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뭘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은 뭐 새로운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책을 쓰고 막 예술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꽃구경 다니면서 이렇게 낮에 보면서 그 외의 시간은 책 읽으면서 보내요. 철학, 인문 뭐 이런 거 보면서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이러면서 뭐 남들 뭐 막 엄청난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혼자 딱 한 빌라 오래된 빌라 한 18평짜리 있으면 이런 데서 편하게 살고 집도 없어요. 저는 월세 살아요. 자가 집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막 집값 오른다 해도 부채는 최대한 줄이고 부동산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옮겨가자라고 말을 하던 사람에서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공댕이 지금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큰 돈 있어도 혼자 쓸 줄도 모르고 좋은 옷, 좋은 뭐 명품, 평생 명품 한번 안 사봐갖고 몰라요. 운동화도 지금 나이 들고 큰 맘 먹고 가끔 메이커 하나씩 사신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안 합니까? 부유한 집에서 안 태어나서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받아갖고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잘. 그래서 보는 관점들이 다르단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잘 됐다 하는 건데 왜 그럼 언제까지 안 파냐? 진짜 1150원까지 떨어지면 안 파냐? 아니죠. 저는 월가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워낙 이제 뭐 오른다 했던 사람들도 이때 미국에서 연준이 피벗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하고 전세가 할 때는 사람들도 다 이제 원화가 오르는 건 끝났나 봅니다. 이제 좀 아니네요. 그 사람들도 다 팔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데 뭐 어디 봐냐? 저는 요거 봤던 거예요. 왜? 피벗이라는 걸 일단은 저는 믿지를 않았고 전술적인 피벗이다. 이거 피벗하고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순간 마스터 플랜은 없던 일이 되는데 미국은 그럼 망해요. 절대 그럴까요? 제가 세력이라면 안 그래요. 이거는 2보 이상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할 뿐인 움직임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때 2022년 후반기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때까지 제가 블로그 하던 시절이에요. 유튜브는 안 하고 하는데도 가끔 한 번씩 어떤 분들 와갖고 댓글 달았어요. 비밀 댓글. 이제 매너들이 좋으셔서 남들이 볼까봐 저만 보라고 비밀 댓글 다시는 분들이 한 3, 4명 계셨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자네 블로그를 내가 눈팅만 하던 사람인데 안타까워서 그러네. 자네 얘기한 거 지금 다 틀렸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는 자네가 큰 실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막 링크들도 달아주시고 여기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거 가서 한번 들어봐. 세상이 어떤가 좀 봐봐. 최옥후 씨. 링크 누르면은 막 어디 막 유튜브도 있고 무슨 뭐 카페도 있고 그냥 막 거기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막 교보서적에 경제 책도 막 2권, 3권 쓴 파워 블로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얘기하고 너만 헛소리 하고 있다 이놈아 안타깝다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냥 갔어요. 근데 뭐예요? 이거 저도 만약에 찍고 들어왔으면 세상 변했다. 근데 찍고 들어왔어도 아마 세상 변했다고 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국제정세 마스터 플랜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속임수였어요. 분명히 앞으로 이제 일은 곧 다시 바뀐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원화도 떨어져 하는데 지금 이 몇십 년간의 큰 이 추세선을 딛고 뜨더라니까. 딛고 뜨는 거 보이죠? 딛고 떴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생기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형제한테도 얘기 못하고 친구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본다. 그러니까 너도 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각자만의 호흡이 있는 거고 또 저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돼도 잘 됐네 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 멱살 잡겠죠. 야 이놈아 네 말 듣고 내가 지금 달러를 바꿔놨는데 내가 이 1200원에 들어왔다 1100원 돈이 지금 손해가 났다 이놈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큰 흐름을 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이거를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해요. 자, 이 헬게이트를 뚫었어요. 뚫고 막 갔는데 1450원에서 부딪히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피벗이 나오고 하면서 세상이 다 바뀌었다 하면서 뚝 떨어졌어요. 진짜로 진짜 무섭게 떨어졌어요. 요새 뭐 달러 약세는 말도 안 돼. 이때 그냥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적이 뭐 추락이죠, 추락. 이때 전부 다 앞으로 이제 그 달러 강세 시대는 여기서 끝났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마스터 플랜 국제 정세는 전술적 변화지. 얘네들 딱 보니까 꼼수고 절대 안 바꾸고 앞으로 슬슬 폼 잡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여기서 딱 찍고 올라오는 걸 봤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찍고 올라오잖아요. 찍고 올라오죠.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마스터 플랜 세력들의 국제 정세 제가 흐름을 봤을 때 얘네들이 무너지는 게 보이고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다면 저도 블로그 접으면 돼요.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아이고 참 또 실수했네 하고 저도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떨어지면 저는 뭐 사실 떨어져도 한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었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면은 저도 그때는 고집 안 피우고 아이고 폭풍우가 올 줄 알았는데 다 지나갔네 하고 달러를 다시 원화로 싹 바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하지만 이렇게 될 때까지 안 바꿨다는 거예요. 왜? 이거 국제정세나 이거 찍고 오르는 거 보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찍고 이제부터 이제 오르잖아요. 다시 이렇게 오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다시 한번 1450원에 몇 년 뒤에 도전을 하게 되죠. 2년 뒤에. 그리고 윤석열 계엄이 터지면서 이제는 1450원이 뚫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년 1월 초에 제가 금년 1월 초에 작년 12월 말부터 2025년 환율 전망 또 1년짜리 내놓으면서 이제는 윗박스권이냐 아랫박스권이냐로 봤죠. 그 아랫박스권인데 지금 이 며칠 동안 4월 달에 마스터 플랜 세력의 마스터 플랜 B의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이 일주일 동안 크게 흔들리면서 달러가 급 약세로 빠졌죠. 지금도 달러 굉장히 약세로 빠졌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푹 떨어지는 일이 생겼죠. 그때도 카톡에 회원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달러 강세가 될 거라는 생각에 지금 많은 자기의 자산의 많은 부분을 지금 달러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고 또 그분이 얼마의 달러로 다 환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들에서 계속 나와죠. 지난 한 달간 나온 뉴스가 뭡니까? 달러는 약세로 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맨날 뭐 일본의 마러라고 합의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 나오고 또 뭐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또 원화도 뭐 어떻게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가 어떻게 원화 니네 너무 저기 약세로 의도적으로 한 그런 별 얘기들이 다 나오니까 그 얘기만 들으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서 달러를 바꿨다고 합시다. 1450원에서 자기 가진 돈 중에 상당 부분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는데 뉴스에서 날마다 여기서 앞으로 더 떨어져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심란한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도움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서 여기서 나는 넣을 거예요. 여기서 나는 팔 거예요. 일단 그런 리딩방 자체도 아니고 그런 거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저 정말 싫어해요. 그런 거. 리딩방 자체도 아니고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저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런 걸로 제 인생 낭비하기 싫어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더 좋은데 지금 시간을 쓰고 싶은데 자,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없고 제 채널에서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게 얘기한 것처럼 제 채널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1,500원을 찍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심리적 마지노선 해갖고 마지막 심리적 마지노선이 1,300원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1,500원 상단으로 이미 7, 8년 전부터 찍어놓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7, 8년 전부터 결국은 쭉 가서 1,500원 한번 찍고 여기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1300원 이상이 1350원 이상이 그냥 노말이 되는 시대가 10년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마스터 플랜 패권의 싸움이 그렇게 지난 시절 바이든 정권처럼 말려 죽이는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갑자기 바뀌어갖고 이제 중국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멍멍해갖고 어디선가 뭔가 빵 정말로 경착륙이 일어나서 터지면 그때는 운이 안 좋으면 1,500원도 뚫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가지고 막 뉴스에서 뭔 얘기 나오고 달러가 막 약세로 빠진다. 그런다고 해서 금방 제가 아이고 제 비율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금년에 윗박스권 아니면 아랫박스권 하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떨어져서 그런 얘기 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지난 한 달간 달러 약세 뭐 어쩌고 뭐 일본의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말하라고 합의 때문에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도 따라서 강세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는 더 떨어질 거다. 떠들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아무리 옆에서 최옥구 씨 세상 너무 모르네. 내가 참 남일 같지 않아도 여기 링크 달아줄 테니까 여기 가서 이분이 뭔 얘기 하면 들어나 봐봐. 그렇게 댓글 달았어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왔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맨날 혼자 딴소리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죠? 맨날 혼자 딴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요새 와서 금년부터 포맷을 바꿔가지고 유튜브에 회원 영상을 쫙 그냥 몇 편씩 막 뭉태기로 하면서 그거 나중에 이제 일반한테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2주 뒤에 공개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 달치 뒤에 공개가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라 이거예요. 저도 뭐 이걸로 막 구독자 막 확 늘려 그럴 생각도 없어요. 지금 뭐 아유 이제 유튜브로 돈 안 벌어먹고 살아도 충분히 벌어먹고 삽니다. 여기다가 뭐 누가 막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런 생각도 없어요. 걱정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즐기면서 하니까 하는 거지 즐기는 게 아니고 일로 간다? 부담된다? 때려칩니다. 저는 이거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 서로 알아듣는 사람끼리 보면은 그냥 그 일반으로 나가면 이게 뭐야? 뭐 한 달 전 영상이고 보름 전 영상이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이거 뭐 시장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 왜 똑같은 얘기 어디서 듣보잡이 하고 있네? 아니면은 이거 뭐 벌써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얘기를 이제 와서 지만 하는 척 하고 있어. 에휴 참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유튜브 안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아는 사람은 시장 정말 정밀하게 자세히 보고 국제정세 보던 사람은 야 이 날짜가 이게 3월 30일 그때는 시장에서 전혀 다른 얘기 나오고 있던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뭐 이 큰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큰 흐름으로. 지금 환율을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